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온불교 이렇게 교무님들하고 또 재직자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탁마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제가 여기 우리 김재훈 교무님 옆집에서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저런 분들이 공동체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공동체적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저는 너무 이렇게 아량도 없고 반공동체적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제 개인을 봤을 때는 저는 기질 탓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별로 공동체적 인간은 별로 못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얘기를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는 이 그림 잘 보입니까? 예. 여기는 이제 그 북아메리카에서 늑대들이 그 산을 넘어가는 장면인데, 늑대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지만 늑대들도 무리 동물이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눈길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제일 앞에 가는 늑대들이 이제 제일 큰 늑대, 등치 큰 늑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불빛이 여기 잘 안 비치는데 그 다음 늑대들 저 뒤에 이제 그 5마리들 얘들도 조금 이제 그 다음 등치 큰 장정 늑대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운데 아무것도 안 칠해진 늑대들은 어떤 늑대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유, 교무님은 그렇게 약하시진 않잖아요. 저기는 이제 원로 교무님들, 할아버지 늑대, 할머니 늑대, 아기 늑대, 아픈 늑대, 장애 늑대, 이제 그런 늑대들입니다. 그런 늑대들이고, 저기 제일 뒤에가 이제 취약한 곳이니까 뒤에서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가 뒤에서 보통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앞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가 제일 위험하니까 무리들을 다 이끌고 제일 뒤에 오는 게 대장 늑대입니다. 대장 늑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비춰져 가지고 제가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침팬지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평정한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얘는 굉장히 멸시하는 얼굴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야, 너 정말 우습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제 멸시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둘 차이가 유전자로 DNA로 보면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시냐 아세요? 1.6% 차이가 나요. 1.6%. 1.6%면은 그 자연계 안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지가 뭐 대단한 저는 뭐 대단한 신이나 된 것처럼 얘를 이제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고 태어났을 때 실은 얘는 뇌가 65% 정도 완성돼서 태어나고 사람은 25%만 완성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 뿐이지 어렸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실은 별게 아니거든요. 제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저 같은 촌놈도 저는 이제 그 대종사님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거기 영광 옆에 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산에서. 그런 이제 광산촌에서 저도 이제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소나 망아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보면은 태어났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발로 한번 톡 차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뻘떡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차요. 그러면 뛰어요. 띠뚱띠뚱 하면서 이렇게 뛰거든요. 금방 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그 동물들을 1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키우면 망아지나 송아지는 조그만 수레도 끌고 개는 모르는 사람 오면 도둑 오면 짖기도 하고 고양이는 1년 키우면 쥐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1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얘 1년 키우면은 답답합니까? 얘들은 한 20년, 30년 키워도 요즘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30년 키워도.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야산에 가서 꼴매기로 가다가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금방 지들이 스스로 도망갈 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닙니다. 혼자 어렸을 때 실은 우리들이 부모님이 꼴배로 시키면은 게으름핀이라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지 혼자.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얘들 1살짜리 산에 가지고 와서 놔두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고 오면 딱 한 입이죠, 한 입. 한 입거리죠. 얘들은
얘들은 자기 혼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특성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의지처나 도움이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근데 자연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연계 안에서는 서로 적자 생존의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사냥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자연계 안에서 무슨 물론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냥을 많이 당하긴 하지만은 얘처럼 뭐 뿔이 있다든가 이런처럼 사슴처럼 뭐 날래기라도 한다든가 참새나 다른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달렸다든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무력한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무력한데 먹을 것은 좀 통통해요. 그러니까 참새 새끼는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먹으려면 그 털 다 뽑아야지 너무 피곤하죠. 사냥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피곤한데 인간은 털도 없지. 정말 제가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자연계. 얘들은 너무 그 수고로움이 없이 먹기 좋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 외로 떨어져 있으면은 100% 사냥의 1차 타겟입니다. 모든 1차 타겟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뭐 고슴도치를 잡거나 다른 것을 잡거나 하면 사냥해서 먹는데 뭐 살도 몇 푼 아치 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잡아서 뭐 해치고 껍질 벗기고 하려면 굉장히 자연계 안에서 사냥해 먹기가 힘든데 인간은 자연계 아이스크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정말 먹기 좋은 떡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라서 외롭게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자연계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침팬지하고 얘기했지만 뭐 원래는 이제 큰 차별이 없지만은 침팬지나 이런 것은 뭐 다른 오랑우탄 이런 것은 힘이라도 세고 또 껍질이라도 이렇게 단단히 또 무장돼 있고 근육도 강하고 그러지만 인간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이 크고 무섭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훨씬 사고력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사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눈치를 잘 살피면서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를 잘 피해가면서 잘 도망치고 또 같이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항시 소리도 지르고 항시 하지 않으면 100% 1차 타겟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사고력이 발전하고 머리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없는 불안까지 더 또 우리는 한 번 죽을 거 미리 한 1000번 죽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또 상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이신들 보고 인간들은 괜히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저런다 그러지만은 인간의 특성이라는 건 특성 존재 자체가 종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도 훨씬 불안하고 두렵고 한 존재의 특성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포유류로서 한 300만 년 동안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유럽도 한 200~300년 동안 급격히 변해와 있지만은 유럽의 변화보다도 한국은 너무나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급작스럽게 한 5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도 KTX가 잘 다니지만은 이렇게 KTX 속도로 우리가 지금 달려왔는데 KTX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속도를 잘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실은 앉아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실은 내면에서 무의식에서 엄청난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도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속도로 예전에는 그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왔다가 최근 한 40~50년 만에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겪은 겁니다. 놀랄만한 변화를 겪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지붕 개량하고 담장 쌓기 운동을 하고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 경운기 한두 대 사고 이게 이제 어느 때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동네 어느 때 모습입니까? 새마을 운동 하기 직전 1970년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지금 50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점벽해라는 것은 예전에 그 관념적인 그냥 언어일 뿐이지 그걸 인식을 못했는데 실제 상점벽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놀랄 만큼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우리는 체감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보다 좀 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게 직전이니까 아까 그 모습이 지금 초가집 그런 지금 70년대 초반 모습입니까? 우리보다 더 속도 빠르게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맨하탄 이런 데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미국의 동물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인간들은 하도 변화무쌍하게 빨리 변화되니까 인간보다도 제일 비슷한 원숭이를 갖다가 실험해 보는 게 더 인간들을 파악하는데, 본능을 파악하는데 더 정확하겠다 해가지고 해리 할로우가 이제 이렇게 부모하고 정답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죄 없는 이 원숭이를 격리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혼자 격리시키니까, 얘는 격리시키면 얘가 생존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일단 먹을 게 제일 필요하죠. 먹을 게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먹을 것을 충분히 줬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 신체적으로 발육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발육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우리 속에다 다시 부모나 친구들이 있는 데다 넣어줬더니 얘가 사람이 아니죠. 원숭이지. 원숭이로 사귈 줄도 모르고 같이 놀 줄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그 먹을 것만 주고 이렇게 생육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죄 없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제 이번에는 어미 모형을 이제 2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미 모형을 2개를 만들어서 따뜻한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나는 어미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엔 철사로 된 어미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젖꼭지가 없는데 여기는 빨기만 하면 늘 젖이 나오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빨기만 하면은.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실험을 해보기 위한 거냐? 이 원숭이가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그 생존이 필요하면 우유가 훨씬 더 필요하면 어디 가서 달라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유가 맨날 나오는 이쪽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빼빼 나오도록 저쪽에 안 가고 이쪽에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만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죽게 생겼으면 주둥이만 갖다가 여기다 이제 사뭇 죽게 생겼으면 주둥이만 갖다가 잠시 목만 축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얘를 봐도 어느 쪽을 훨씬 더 갈급한다? 어떤 돌봄에 대한 정서가 먹을 것 이상으로 얘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본능적인 갈구가 밥이나 이 우유보다도 젖보다도 그 이상으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60년대만 해도 1인당 6.1명을 낳았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1명을 낳고 이렇게 이제 관계도 회피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시골에서 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봐오던 모습인데, 요즘에는 옆에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고 그러지만은 시골에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이것은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나와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무담시 모이는 거예요. 무담시. 동네 버스만 돌아도, 택시만 돌아도 새로운 사람이 얼굴이 나타나면 궁금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냥 이것이 시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인간들 살아가는 데 아무 관심이 없는데,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데, 시골에는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냥 누가 여기 고기 많네 또랑해 그러면 궁금해서 다 가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골 공동체 모습입니다. 옛날 우리 살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고, 어렵게 사는 시절도 한 집에서 셋방 살더라도 같이 다 장독대도 같이 쓰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강아지들도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서로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옹기종기 전부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 생태계가 이래서 골목 생태계가, 지금은 이제 수만 년 동안 이루어온 또랑 생태계도 완벽히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비만 오면 꼭 채를 가지고 또랑에서 미꾸라지도 잡고 뭐 또 가물치도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또랑 생태계가 수만 년 동안 이어온 또랑 생태계가 한순간에 30년 만에 완벽히 바뀌어버려서 미꾸라지 어디 찾아봐요.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길 생태계도 똑같이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골목길에서 설사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박물장수가 오거나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오거나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10분 뒤면 아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10분 뒤면 다 아는 사람 됩니다. 10분 뒤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고해야죠.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목 생태가 완벽히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3, 4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일터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살고 이렇게 그냥 서로 살고 사는 얘기하고 이렇게 물론 먹고 살기 풍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일한다고 이제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다 떠나고 부모도 이제 떠나고 일터로 떠나고 엄마도 뭐 파출부라도 해야 되니까 다 떠나고 그러니까 얘도 놀 수이 없으니까 얘도 어디 이제 유치원 가야 되고 얘도 태권도학원 가야 되고 얘도 피아노학원 가야 되고 속셈학원 가야 되고 전부 다 가면 이제 그것도 갈 처지가 못 되면 이제 혼자 골목에서 혼자 놀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방치된 애들도 많았어요. 방치되고 이제 혼자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목 생태계 시스템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옹기종기 전부 다 설사 우리 부모가 일터로 떠나고 하더라도 다 아는 사람 천지고 누가 돌봐도 전부 다 아는 사람 천지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화되고 전부 다 아파트촌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인간이 이제 외로운 섬이 돼가는 겁니다. 이것도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3, 40년 만에 자연계 안에서는 거의 1, 2초 만에 변화된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경제 발전기에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얘들은 너무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포유류라는 것은 젖을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포용하고 젖을 먹이고 안아주고 이것이 우리 포유류의 특성인데 전부 다 내차마자 그냥 어디로 일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혼자 팽개치고 우리는 설사 못 사는 시대 하더라도 포유류는 수백만 년 동안 당연히 그렇게 부모라는 것은 에너지의 99%를 전부 다 새끼들 건사하고 이렇게 돌봄을 하는 데 썼는데 이제는 산업화 자본주의 하에는 전부 다 자기 먹고 살 때 찾아가지고 하니까 얘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된 우리는 최초로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내면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들처럼 충분한 이렇게 돌봄을 받고 하면 이제 이게 꼭 생물학적인 엄마는 아니어도 이모여도 상관없고 할머니여도 외할머니여도 물론 상관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잘 정성껏 돌봐주면 이렇게 애착이 형성이 되면은 사람이 안정기지가 생긴다고 하는 안정기지가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평양 같은 인생의 고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사람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건널 때 이렇게 안정기지가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심리적으로 이 세상을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바로 대종사님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믿는 자기는 빽 울기만 해도 누가 와서 젖도 물려주고 푹 안아줬으니까 인간 자체의 신뢰감이 있는 게 이제 안정기지라는 건데 인간 세계에 대한 자체 그런 식으로 신뢰가 안정기지가 있으면 얘들은 칠함대를 타고 인생이란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애들은 안정기지가 없단 말이야, 안정기지가 없으니까 돛담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그냥 낙엽 하나 타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낙엽 하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련이, 태풍이, 역경이 안 몰아쳐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엄청나게 돌봄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서 최초로 직면한 포유류 300만 년 동안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우리가 내팽개진 우리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자란 애들과 이렇게 자란 애의 내면 상태가 안정기지가 있는 애와 안정기지가 전혀 없는 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무인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그러고 너무 다 외딴 섬 같고 이런다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우리들은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어. 니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냐고 그러면 뭐 외딴 섬이 있는 것 같고 이러냐고 그러면 배불러서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는 거래요. 이 3, 40년 동안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요즘 세대가 내면이 얼마나 외부에서 태풍이 안 불어닥쳐도 혼자 쓰러질 것이 그냥 혼자 내면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정기지가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면은 믿을 인간이라는 게 엄마도 믿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엄마도 자기가 애타게 그렇게 울고 찾았는데 엄마가 안 달려왔거든. 울면은 신이 얼른 찾아와서 젖을 먹여줬어야 되는데 아프면 일으켜서 호흡 불어줬어야 되는데 신이 없었거든. 나에게는 부처님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애타게 보다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없었거든. 그런 애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내 주변에도 자기 부모들이 선생님 했다든가 그러면 그 옛날에 선생님 했으면 그렇게 괜찮았거든. 부부교사고 그런 애들도 어렸을 때 너무 깊은 트라우마 상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자기는 막 논바닥으로 혼자 엄마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다녔다는 거야. 엄마 학교 간다고 혼자. 그런 식으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렸을 때 그 너무 그런 그 누군가 신을 찾아서 엄마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봄이 없어진 세계에서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믿을 인간이라는 게 엄마도 믿을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인간이 엄마도 믿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상태가 지금 이제 이런 상태. 그 동물도 또 상처를 입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 동안 치유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도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3, 40년 동안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굴 속에 전부 다 온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 간섭을 안 받고 인간이라는 게 믿을 인간도 없고 엄마도 믿을 인간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에 아무것도 신뢰도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이 동물들 같은 심정이 현대인들의 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사시면 혼자 있으면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저처럼 혼자 가도 히말라야 혼자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혼자 살아서 문제가 없으면 저도 좋겠어요. 없으면 괜찮은데 혼자 살다 보면 혼자 살다가 동물들처럼 한 1, 2주 동안 치료돼 가지고 동굴을 밖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동굴을 안 나오고 이것이 반년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다시 나오기가 더 어렵고 관계를 맺기도 더 어렵고 희귀꼬물이가 완전히 돼 가지고 관계망도 끊어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독사 증가율이 제일 높다는데 결론이 이제 고독사로밖에 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고독사로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제 혼자 살아도 저렇게 고독사 당한다고 함께 살자니 인간들이 피곤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제 현대인들의 딜레마인 거죠. 우리 심리 상태가 그런 식으로 아무 간섭 안 받고 혼자 골방에 원룸에 숨어들고 싶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완전히 딱 그 기름을 얹어주는 게 이제 자본이죠. 세상에 그 구글이나 네이버를 다 움직이는 건 뒤에서 움직이는 건 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게 이제 건축업자라는 게 무슨 10년, 100년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득을 못 나면은 당장 내년에 직원들 다 해고해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올해 적자 나버리면은 유지가 안 되니까 당장 올해 내년 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건축업자라면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걸 원합니까? 4명이 찢어져서 각자 집을 한 집씩 짓는 걸 원합니까? 당연히 찢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건축업자라면 당연히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고 성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 에어컨 장사, 공기청정기 장사, TV 장사하면은 이게 4명이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다 찢어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찢어져야 팔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본의 생리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심리가 지금 혼자 살고 싶은데 자본까지 날마다 나 혼자 산다 맨날 떠들고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멋있는데 제일 멋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늘 그리는 게 이제 자본의 생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최근에 그 1인 가구 증가하고 이런 증상들,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 또 최근 10년 내에 보통 이제 부각된 문제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먼저 갔던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던 유럽에서 먼저 생겼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족곡수위원회 같은 데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 족곡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혼자 이제 관계망이 끊어지고 혼자만 이렇게 숨어서 살거나 혼자 보통 이제 지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만 심리적인 문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는 것과 똑같다 그런 거야.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도 60세 이상 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50%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훨씬 더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훨씬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망을 끊고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인간들 싫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니
혼자 살자니 외롭고 고독사 당할 것 같고 함께 살자니 괴롭고 이것이 이제 제 책의 부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카피라이터가 만났더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카피를 뽑을 수가 있느냐면서 그래서 뭐 기가 막히고 머리를 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여실 직연하면 그렇다. 제가 우리들의 심리 상태가 보니까 그런 거죠.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자 살자니 외롭고 함께 하자니 괴롭고 그게 우리 상태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기는 힘들고 어울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숨어서 전부 다 접촉은 힘드니까 접속만 하면 접촉은 안 하고 접속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접속만 외로우니까 접속만 해서 이제 이것의 노예가 돼가는 거죠. 이것의 노예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300만 년 동안 포유류로서 접속하면서 살았습니까? 접촉하면서 살았습니까? 접촉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월이 엄청나게 지나고 나면 우리의 어떤 본능조차도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접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으면 본능적인 갈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본능적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타를 찾아가지고 얘들만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얘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타로 접촉을 그래도 해야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아지하고 이렇게 1천만 시대, 2천만 시대 반려동물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개를 찾았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개하고 관계하기도 힘들어. 네 비유 맞추도 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니즈가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우리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가 이런 시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제 개, 고양이도 너 비 맞히기 싫어야. 나 그냥 건전지만 꽂으면 네가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구가 지금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가면 우리의 욕구에 맞춰서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욕구가 이제 이쪽으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우리 한국보다 한 15년, 20년 항상 앞선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15년 뒤, 20년 뒤를 보려면 일본을 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증가치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옥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감옥에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일본은 노인 소득 60살 이상 노인 소득은 한국보다 2배가 높다 그럽니다. 훨씬 우리가 더 잘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15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적었는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라면 그때는 1만 몇천 불 시대인데 그렇게 적었을 때면 우리 7남매가 1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번 만났어요. 1년에. 그러면 지금은 한 30번밖에 못 만납니다. 30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로 항상 사람들이 더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바빠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사람들 간에 더 자주 만나게 됩니까? 느슨해집니까? 더 느슨해집니다. 이런 추세대로 보면은 그러면 일본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지금 서너 번 만나는 것도 한두 번으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본 노인들은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지만은 이게 살아도 늙어서 자식 새끼 얼굴을 꼬랄라 한번 볼까 병원에 가려면은 늘 위 내시경 하거나 영정을 제기하려도 너무 보호자 데리고 오라는데 누구 한 명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있을까 정말 서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2배나 잘 사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에는 편의점에서 2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어치만 훔치면 감옥에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훔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독재시대 때 감옥도 아니고 선진국 감옥이니까 냉난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고문에서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내내 입에 가시가 돋게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애롭고 이렇게 살다가 교도관이 보고는 있지만 밥도 잘 나오고 말할 사람도 있고 이게 공동체네 공동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청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벌써 한국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도. 이 모습이 한국의 미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장기 724명을 무려 79년 동안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한 무리는 하버드대학교 2학년생이고 한 무리는 보스턴에 약간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을 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무려 79년 동안이나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불행해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행복해지는 일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해지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믿음이 1번이 나올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1번이 당연히 돈.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지식 수준이라든가 문화 향유 수준이라든가 뭐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느니 마느니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행복 불행을 가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조사를 추적해 보니까 키 포인트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것이 관계였습니다.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관계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망도 없이 너무 외롭게 지낼 뿐만 아니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소연할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는 경우가 가장 불행한 케이스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 이렇게 했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이건 이런 종교건 공동체적 친구건 뭐건 이런 관계망이 풍족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이런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중에 키포인트는 뭐였다고요? 관계가 행불행을 가는 딱 기준 포인트였다. 이게 이제 하버드 최장기 조사 결과인데 그러면 한국 사회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인문학적 성찰을 담아서 이제 그 책도 이제 썼지만은 제 책에는 이제 현장 납보를 이제 많이 제가 직접 살아보고 이렇게 현장 납보를 많이 담았는데 실은 외국 같은 외국 케이스 하나하나도 굉장히 그 소중하고 제가 이게 태국 아속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공동체에서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불교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3, 4년 전에 갔던 곳이 이제 태국 아속 공동체인데 불교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도 같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온불교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여튼 놀라운 공동체인데 이렇게 이제 3, 400명이 사는 이런 마을들이 태국에 이런 마을들이 7개가 있는데 한 3, 40만 평씩 놓고 어떤 데는 이제 100만 평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곳에 이제 어디든지 공동체는 꾸띠 스님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사는 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구역이 있는데 이제 티베트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탁발하는 풍습이 있으니까 탁발하니까 아침마다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스님들한테 탁발을 올리면은 이제 스님들 보통은 이제 다른 곳은 거의 이제 스님들이 보통 드시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탁발통이 엄청 큰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제가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탁발을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의 공약물을 받아와 가지고 여기다 그 큰 홀에다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일단 먹을 것을 그러니까 퍼거서 이제 가지고 가면은 음식이 한 10분밖에 소진이 안 되고 나머지 한 90% 이상은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퍼서 먹고 그것도 그래도 음식이 남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시락통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담고 그래서 점심 저녁까지 여기서 담아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중들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한테 그냥 공약물 하나를 바쳤을 뿐인데 그것을 풀어 헤치니까 전 마을이 같이 먹고도 노인들은 저녁과 점심까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만드신 분이 이제 포트락 스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90살이 다 되셨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젊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젊으신데 외국인 중에서는 거의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도 이제 쭉 많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7남매 장남인데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뭐 집을 나가고 자기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나머지 동생들을 다 10대 때 소년 가장이 됐는데 소년 가장이 돼서 이제 다 그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온갖 어려움
안 해본 것 없이 이렇게 어렵게 이제 지내면서 동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래도 워낙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워낙 그림도 잘 그리고 화가이기도 하고 음악가 작곡가이기도 하고 엔터테이너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남의 도움으로 고학을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엔터테이너가 됐는데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 조용필 정도로 그 방송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제차를 7대를 굴리고 방콕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저 바닥 같은 지옥 같은 생활고에서 한순간에 그 너무나 그 부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이 되면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는 이제 이제 심플한 라이프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채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얀 옷을 입고 이런 삶을 전환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삶을 살아보자고 설득을 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동생들도 우리 오빠가 다 미쳤다 그러고 사람도 미쳤다 그러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 나라에서는 불교국가니까 스님이 대지 출가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뭔가 내 뜻을 펼치기 어렵겠구나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양반은 이제 원불교는 어떻게 보면 출발이 굉장히 원만하게 이렇게 가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부딪히지 않고 굉장히 원만하게 기존의 기득권 세력하고도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는 그렇게 이제 이름하고 걸맞게 이렇게 보통 가는데 이 양반은 좀 달리 계란으로 보통 바위를 치면서 이렇게 계속 돌파하면서 살아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여기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기운이 활발하고 그래서 뭐 스님들 주체도 수행하면은 뭐 한 소식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것도 하지만은 남방불교의 특성상 남방불교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시스템상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명상을 2년 만에 하고 나는 명상을 마쳤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늙어 죽도록 명상만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는 2년 만에 이제 명상을 마치고 이렇게 그리고 남방불교 스님들은 전혀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탁발만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남방불교인데 이 양반은 일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같이 울력도 하고 일도 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 주류 종단 스님들은 명상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모든 순간이 명상이다. 일이야말로 진짜 명상이다. 일거수일투족에서 명상을 해야 된다. 일생 전체를 명상만 하는 것은 베이비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했으니까 타이 기존 승단에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고 워낙 공동체에서 자급자족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옛날에 이런 선지식들은 사람의 어떤 기존 구도를 깨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은 틀 밖에서 노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틀을 깨는 뭔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급자족 하기 때문에 무슨 유기농 제품들을 다 뭐 공장에서 안에서 개발도 하고 이게 이제 제품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기업의 목표. 이윤 창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다 공개합니다. 원가를 공개해서 원가하고 판매가하고 가격 차가 낮을수록 좋고 전혀 안 나면은 좋고 그냥 더 싸게 주면은 더 좋다. 이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타이에서도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붕괴하는 거죠. 저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대기업까지 가서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종단에서도 고초를 당하고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고 하는데 그 대부분까지 가서 이쪽이 다 승소를 합니다. 대중들이 엄청나게 이분들의 어떤 정리성이라든가 해서 푸이펑 구간 같은 경우도 내놓고는 워낙 타이가 불교 주류 국가이기 때문에 내놓고는 그쪽에 편을 못 들어줘도
그냥 은근히 이쪽을 존경을 표하면서 얼마 전에 죽은 돌아가신 푸푸 국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하여튼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식으로 뭐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동체를 했는가 물었더니 말만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 이기적 욕망을 벗어나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만이 존재하는 것은 뭔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직접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백날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속을 타이밖에 알리지 않느냐. 이분들은 아무것도 그 포교나 이런 데서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체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이거 알리지 않나 제가 우리 자신이 먼저 아속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책자도 좋더라고요. 책자도 가져왔는데 책자들도 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채식 먹고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의 방식 어떤 사는 거 이렇게 딱 있더니 제가 우리 신문사에 이제 출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권을 나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면 이게 하라고 그랬더니 주시라고 했더니 그 포틸락 스님이 그냥 가져가. 그냥 그것은 아무 이런 법에는 저작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갖다 쓰면 된다.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 화끈하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이건 상식적인데 부로 행복을 살 수 없는가 물었을 때 그 상태로 행복하다면 그대로 둬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해서 행복이 될 수가 있는데 했더니 욕망에서 벗어나 이제 현재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꾸띠 지역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꾸띠 지역에서 사는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삽니다. 이게 이제 깨오 스님인데 저하고 이제 이분도 이제 같이 지냈는데 아이고 참새처럼 빼빼 와가지고 이제 일만 하시고 먹는 것은 진짜 바나나 몇 개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 근데 이제 이분들이 꾸띠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이렇게 꾸띠 지역에 수행자들 사는 꾸띠 지역인데 사람들한테 이게 그 말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물론 공동체가 굉장히 30만 평기가 넓긴 넓은데 수행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자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좋은 집 짓고 잘 살아요. 그 안에서 잘 사는데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버리니까 그 아속이라는 게 정신이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직접 살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존경심이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남방불교는 노동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포틸락 스님부터 노스님부터가 이렇게 노동도 하시고 직접 하시니까 그래서 그 노스님이 저는 이제 관찰력이 다른 사람보다 기자질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남들 못 본 걸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틸락 스님이 이제 딱 탁발하면 이제 그 편상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큰 단마을에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편상에 올라갈 때는 발을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 2초 살짝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을 헹구는데 딱 살짝 걷는 사이에 여기 종아리가 딱 찰나에 봤더니 종아리가 제 근육보다 한 10배는 뿔뚝하더라고요. 저 종아리가. 노인이 90이 다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노동으로 단련되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삶이 딱 꾸밀 수가 없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도 많이 하고 얘들도 노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온불교에도 물론 이제 영산 성지고라든가 온경고라든가 저도 취재를 예전에 했고 워낙 훌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 훌륭한 학교들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고등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이제 얘들을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키우는 걸 보니까 여기서 들판에서 저도 얘들은 그 우리들처럼 이제 간 사람도 관람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원불교 총반에 누가 문에 딱 들어선다. 관람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똑같이 북에 가서 같이 밥할 때는 같이 밥 준비해야 되고 청소할 시간이 되면 같이 청소해야 되고 관람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똑같이 했는데 같이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들판에서 보면 얘들도 절반 이상의 일을 해요. 절반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절반 이상의 일을 하는데 큰 노동력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애들이 일할 때만 제가 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한 절반 이상은 맨날 생판 놀더라고요. 놀아도 선생이고 열심히 일한 애들이고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상관 안 해. 뒤지게 놀다가 노는 게 지칠 때쯤 또 일 좀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놀려면 놀고 할 놈은 하고 이런 식으로 일체
그 참는 것이 저는 내공이더만, 참는 것이 수행이더만, 참는 것이. 봐주는 것이 수행인데, 그것이 일체 아무도 선생이고 뭐 이거 터치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대단한 내공이 돼요. 여기 이제 미국 브루도프 같은 경우는, 미국 브루도프는 여기 이제 기독교 공동체인데, 제가 이제 여기 어린 제 딸하고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여기 위층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지내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튼 천국처럼 하여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미국의 이제 뉴욕 부근에 그 미국 원 다르마 센터하고 별로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 내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제 이게 브루도프 공동체가 한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한 공동체에 한 300여 명씩 살고, 원래는 이제 그 독일에서 히틀러한테 반대해가지고 영국으로 쫓겨나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지금은 호주하고 파라과이하고 영국하고 미국에 주로 5개가 있어 많고, 그래서 이제 한 11군데 이제 세계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애들도 많고, 애들도 많이 낳기도 하고, 정말 이제 키우는 게 하여튼 천국처럼 하여튼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을 돌보는 게 하여튼 최우선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 한 번은 모여가지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화상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전 세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들리도록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시 모임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식사도 이제 점심 때는 항시 이제 식사를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이제 구내식당처럼 따로 받아와가지고 따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식사 시간을 이제 다 배식 끝나는 호텔식으로 합니다. 먼저 만약에 여기서 100분이 한다. 그러면 당번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은 30분 전에 미리 식사를 하시고, 이제 10분이 이제 서빙을 호텔식으로 쫙 서빙을 합니다. 당번이 서빙을 쫙 하고 이제 하면 똑같이 하면서 이제 몇 분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악기도 연주할 사람은 연주하고, 한 사람은 이제 좋은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사를 하나의 어떤 예식처럼 하나의 즐거움 어떤 뭐 그런 것처럼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은 이제 자기 식구별로 하고, 저녁은 이제 저녁은 주로 이제 이웃들끼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느 공동체나 전부 다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운 좋게도 여기는 이제 공장이 자급자족 공장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어떤 공장은 그 플라워싱스라고 어린이용 목재 장난감, 이것도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어떤 데는 페이스라고 장애인용 휠체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브랜드도 세계적인 브랜드 해가지고 여기서 놀 수가 없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타이에서는 아소 공동체는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니 할만했는데, 여기는 너무 세계적인 브랜드 해가지고 그 전동 드라이로 조금만 잘못 박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여기 천국이어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너무 일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도 일에 이골이 들어가지고 일을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 뭐 창립자의 4대 증손자인데, 이게 이제 그 마을 변호사도 3명인데 이 친구도 이제 변호사인데 그 집 아들인데 저하고 같은 층에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일을 시키다 보니까 제 층에서 4가구가 같이 살았는데, 저희 손님 저하고 제 딸까지 해서 4가구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부엌은 같이 쓰는데 부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이제 미국식이니까 고기나 햄, 소세지 이런 것도 많이 먹으니까 막 티슈가 이만큼 쌓이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뭐 또 타월도 목욕탕도 같이 쓰니까 샤워장도 타월 같은 거 나오고 이게 하면은 공동체 중앙 그 세탁소에 쓰레기장이나 이런데 또 세탁소에 이렇게 갖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얘 몫이에요. 얘가 4가구의 당번이에요. 얘가 전부 다 한 몇백 미터 들어있는데 그가 낑낑대면서 그게 들고 와서 다 갖다 오고 지 당번이 지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얘가 무척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7살짜리가. 근데 아침에는 여자들은 그 얘를 여기는 특히 많이 나니까
이제 침대자리에서 얘 젖도 줘야 되고 뭐 사소한 방에 청소도 해야 되니까 여자들은 밖에 안 나오는데 아침은 반드시 남자가 준비해요. 아침은 남자가 교정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아침은 꼭 남자가 준비합니다. 아침은 꼭 남자가 준비하는데 남자가 준비하는데도 이 남자 중에서도 얘가 주로 하더라고요. 얘가 주라고 얘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지도 편달만 하시고 얘가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7살짜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얘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얘들이 단단한지. 그러니까 저는 등줄만 이렇게 크지 일을 무서워하는데 얘들은 일을 겁내지 하지 않더라고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에 공동체가 4개가 있고 그 가운데 카톨릭의 고성을 하나 사들여 가지고 마운트 스쿨이라는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경진대회나 이런 것이 미국에서 항상 다 섞으라고 그러니까 수학, 과학, 뭐 축구 이런 것까지 체육까지 이렇게 섞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봤대요.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뭔 비결이 있어서 이 학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냐 이렇게 취재를 해보고 기자가 나중에 이제 후기를 썼는데 아무리 취재를 해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는 전부 다 학생들이 대걸레를 들고 전부 다 청소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얘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항상 몸에 배어 있고 물론 여기는 특이한 게 핸드폰도 일제 쓰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학교가 굉장히 브루도프 학교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도프 창시아 이런 이제 에바롤드 아놀드의 이제 손주인데 이분 제가 만나고 나서 이제 오자마자 이분이 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부인인데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분들 뵀는데 아주 이분들도 굉장히 참 성자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건강 그때도 별로 안 좋았는데 한 사람 이렇게 대하고 늘 이제 저도 이제 한 달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낮에 모임을 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저한테도 이제 궁금하게 기자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에 이제 관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전라도 자랑을 했죠. 전라도.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이 뭐 특별하게 잘 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뭐 집만 좀 큰 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뭐 박물장소라든가 뭐 거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항상 집에서 항상 식사 대접을 하고 잠도 재우고 늘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끼리 밥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가 항상 사람들 오면 손님하고 대접하고 이런 문화다. 이런 얘기 했더니 세상에 그런 곳이 있느냐면서 그러면서 그곳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여기 이제 해외까지는 일단 이제 말씀드렸고 좀 국내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자극제가 되고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가 제가 보기에는 더 재밌고 더 우리에게 더 가깝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들만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국내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왔습니다.